지난달 21일 충북 제천의 한 복합스포츠센터에서 발생한 대형 화재. 오후 3시 50분쯤 불길이 솟기 시작한 건물엔 수십 명이 갇혔고 옥상으로 대피한 이용객들은 사다리차와 헬기로 구조됐다. 일부 이용객들은 창문에 매달려 있다가 에어매트 위에 떨어져 구조되기도 했다. 생사를 가른 급박한 순간, 안타까운 사연은 늘어만 갔다. 갇혀있던 딸의 긴급한 전화를 받고 화재 현장으로 달려간 한 유족. 살아있으리란 한 가닥의 희망은 딸의 목걸이가 발견되면서 절망으로 바뀌었다. 이게 우리 애가 하고 있던 목걸이인데 친구랑 똑같은 걸 했어요. 이날 화마에 희생된 인명은 모두 29명. 총 69명의 사상자와 약 20억 3,500만 원의 재산 피해를 냈다. 제천 화재 참사를 조사해온 소방합동조사단은 지난 11일 현장 지휘관들의 초기 대응이 부실했다고 밝혔다. 소방합동조사단 조사 결과 오후 4시 화재 현장에 도착한 현장 지휘팀장은 2층에 구조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많다는 사실을 3차례에 걸쳐 전달받고도 구조대원들에게 알리지 않는 등 제대로 대처하지 않았다는 것. 저도 소방관이지만 소방관 입장에 서려고 해도 그건 아닙니다. 판단이 미숙했다, 지휘관으로서. 한편 경찰은 화재 참사 당시 최초 출동한 소방관 6명을 불러 초기 대응 부실 의혹에 대해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는데 과실은 없습니다. 제대로 불가항력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인재로 판명된 제천 화재 참사. 수많은 인명피해를 불러온 원인을 둘러싸고 소방관의 초기 대응 부실 외에도 안전을 위협하는 많은 문제점들이 드러났다. 제천 화재 참사가 일어난 건물은 필로티 구조. 건물 1층의 주차장에 외벽이 없고 기둥만으로 건물을 떠받치고 있다. 소방합동조사단의 발표에 따르면 발화의 원인은 1층 주차장 천장에서의 전기적 요인으로 추정된다는 것. 필로티 천장에서 발화가 되게 되면 천장에 붙어있는 재료가 탈 때에는 다른 곳에 붙어있는 재료보다 확산 속도도 빠르지만 또 하나는 그 안에 있는 그 자동차들의 그 불비가 내린다고 하는데 그런 그 불 조각들이 떨어져서 동시다발적인 그 차량 화재하고 이게 상승작용을 일으킵니다. 화재 발생 이후 거의 순식간에 일반 점포 한 100개 정도가 활활 타오르는 정도의 그 열이 방출이 됩니다. 전문가들은 외부에 노출된 필로티 구조가 화재 발생 후 대피 시에도 취약하다고 지적한다. 필로티 건물에 일단 불이 발생이 되면 건물 내부에서 피난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피난층이 바로 주차장을 통해야 되기 때문에 그럼 결국 사람들이 위층으로 올라갈 수밖에 없고요. 또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화재라든지 연기가 급속하게 안쪽으로 유입되기 때문에 도피 시간이 없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인명피해 같은 것들이 초래될 가능성이 있고. 건물 외벽 마감재로 쓰인 이른바 드라이비트도 피해를 키운 요인 중 하나. 드라이비트는 스티로폼에 시멘트를 바른 단열재로 공사 기간과 비용을 줄일 수 있어 건축주들이 선호한다. 화재에 취약하다는 드라이비트. 2015년 건축법 개정으로 사용 규제가 강화됐지만 법 개정 이전에 지은 건물은 규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허점이 있어 전문가들은 관련 법규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2015년도 1월 달에 발생했던 그 의정부 대봉 그린 아파트 그 화재를 계기로 해서 건축법이 이제 좀 바뀌었습니다. 건축 관계 법규가. 그래가지고 그 건축 외부 마감 재료를 이제 불연 재료나 준불연 재료로 이렇게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근데 그 대상이 이제 6층 이상, 높이가 22m 이상의 건축물에 대해서 이렇게 하게 돼 있는데 그걸 좀 더 강화시켜야 될 또 필요성이 있고요. 필로티 구조가 학교 같은 데 많습니다. 그렇게 높지 않은 학교 건물은 새로운 법규에도 불구하고 또 빠져나갈 수가 있을 거 아니겠어요? 필로티 건물 대부분이 대학교 인근이나 상업지역에 자리하고 있어 소방 차량이 진입하기 어렵다는 것도 현실적인 문제. 더욱이 건물 주변에 불법 주차 차량까지 자리하고 있다면 초기 진압은 더욱 늦어지게 된다. 건물주의 부실한 소방관리 또한 참사를 일으킨 원인 중 하나. 화재가 난 제천 스포츠센터는 2급 소방대상물로 소방계획서를 작성해 보관해야 하지만 건물주의 씨는 경찰 조사에서 소방계획서를 작성한 적 없다고 진술했다. 소방계획서에는 화재 초기 대응 장비와 절차,
피난 경로 등이 명시돼 있어야 하고 이를 바탕으로 직원들로 구성된 자위소방대원은 교육과 훈련까지 받도록 규정돼 있다. 화재 당시 건물 안에는 건물주 등 10여 명이 일하고 있었지만 조직적인 초기 대응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고 희생자가 집중된 2층 여성 목욕탕의 비상구는 목욕용품으로 가려진 채 잠겨 있었다. 말 그대로 비상시 생명을 보호할 수 있는 비상구는 평소 철저한 유지와 관리를 해야 하지만 이를 어긴 것이다. 일반 다중 이용 시설을 이용할 때는 가능하면은 비상구를 꼭 확인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불이 나는 위치에 따라서 대피 방향이 달라지기 때문에 시민들께서는 그렇게 해서 비상구를 확인하시는 게 좋고요. 비상구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중요한 그 대피 시설이고, 그리고 비상구 주요 위반 사항이 비상구 앞에 어떤 물건을 쌓아 놓는다든가 아니면은 비상구를 뭐 잠가 놓는다든가 그런 사항이 대부분 이제 위반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저희가 현장에서 바로 시정을 하죠. 한편 지방의 심각한 소방 인력 부족도 원인 중 하나로 제기됐는데 제천 화재 당시 최초로 출동한 인원은 10여 명으로 실제 불을 끌 수 있는 소방 인력은 4명에 불과했던 것. 그렇다면 우리 지역 실정은 어떨까? 소방청 자료에 따르면 전 국토 면적 약 10만 제곱킬로미터에 소방관은 4만 4,792명으로 전국 평균 소방관 1인당 관할 면적은 2.23 제곱킬로미터에 달한다. 대전과 세종의 소방관의 경우 각각 0.41 제곱킬로미터와 1.47 제곱킬로미터, 충남은 전국 평균보다 관할 면적이 넓은 것으로 나타났다. 충남도에는 2,459명의 소방 공무원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면적으로 따져보면 소방관 1명당 약 3.35 제곱킬로미터를 관할하고 있고요. 또 1명당 약 860명의 도민의 안전을 책임지고 있습니다. 제천 화재 참사 이후 충남 소방본부는 도내 복합 건물에 대한 긴급 조사를 실시했다. 충남도 내에는 꼭 총 4,313개소의 복합 건축물이 있습니다. 그중에 필로티 구조로 되어 있는 건축물은 711개소이고요. 가연성 외장재로 이루어진 건축물은 994개소입니다. 필로티 구조이면서 가연성 외장재로 이루어진 건물이 438개소가 있습니다. 천안과 아산이 가장 많은 시군으로 현재 확인이 되었습니다. 충남 도내 복합 건축물 중 절반이 화재와 지진에 취약한 필로티 구조이거나 가연성 외장재, 즉 드라이비트를 사용한 것. 지난 2013년부터 5년 동안 도내 필로티 구조 건축물에서 발생한 화재는 17건으로 1명이 사망하고 8명이 부상을 입었으며 재산 피해는 4억 3,047만 원으로 집계됐다. 충남 소방본부는 조사 결과를 토대로 필로티 구조의 가연성 외장재를 사용한 438개의 복합 건축물에 대해서는 오는 3월까지 소방 특별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세종시 소방본부도 가연성 외장재 건축물 전수조사를 실시해 시정명령 5건, 기관 통보 2건의 불량사항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대전 소방본부 또한 최근 복합 건물에 대한 전수 점검을 실시했다. 전 화재가 났던 건축물과 유사한 건축물에 대해서 저희가 시민들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서 전수 점검을 했습니다. 총 43개소, 그러니까 일반 목욕탕이나 찜질방이 입점해 있는 복합 대형 건축물 43개소에 대해서 점검을 해가지고 12개소 불량 대상을 적발을 했고, 이 불량 대상에 대해서 행정명령이라든가 이행강제금 부과 등을 해서 지금 엄중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제천 화재 참사를 계기로 다시 한번 우리 사회의 안전의식에 비상등이 켜졌는데요. 박혜영 PD, 매번 대형 화재 사고가 날 때마다 소방법이나 건축법 등이 개정되곤 했는데 이번에도 개정 움직임이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최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소방기본법 개정안 등 그동안 계류돼 있던 소방 관련 법안 5건을 통과시켰습니다. 소방청 역시 관련 대책의 세부 계획을 마련해서 오는 3월부터 본격적인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는데요. 그렇다면 앞으로 어떤 점들이 달라지는지, 또 소방 현장에서 바라본 예방책과 개선점은 무엇인지 알아봤습니다.
지난 10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회의가 이례적으로 국회 폐회 중 소집됐다. 진상을 밝혀달라며 국회를 찾아온 제천 화재 유가족의 요청에 의해서다. 이날 행정안전위원회 소위원회는 길게는 1년 넘게 국회에 계류 중이던 소방 관련 법안 5개를 일괄 상정해 의결했다. 행안위 소위를 통과한 5개 소방안전 관련 법안은 소방기본법, 소방시설공사업법, 도로교통법, 소방산업진흥법, 소방시설안전관리법 등 5개 개정안으로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 의결을 거쳐 2018년 6월 27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가장 주목받는 개정안은 소방차 전용구역 불법 주차 시 과태료를 최대 100만 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소방기본법 개정안. 제천 화재 참사를 비롯한 화재 발생 때마다 불법 주차 차량은 초동 진압을 막는 걸림돌이었다. 골목길 화재였는데 그때 불법 주정차 차량으로 인해서 현장까지 진입을 못하고 그 거리가 한 50m 정도 되는데 거기부터 이제 저희가 호스를 연장해서 화재를 진압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현장까지 소방차가 진입을 했으면은 한 5분에서 10분 정도 쉽게 인명을 구조하고 화재를 진압할 수 있었던 사건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소방기본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소방차의 긴급 출동을 방해하는 주정차 차량은 강제로 이동될 수 있으며 특히 불법 주차의 경우엔 이동 중 차량 훼손이 발생해도 보상받을 수 없게 된다. 사실 기존에도 법적으로는 방해 차량의 강제 이동이 가능했지만 소방관의 적극적인 대응은 어려웠다. 저희가 만약에 이동 조치를 해서 파손의 피해가 있으면은 저희 소방관 개인적으로 보상을 하는 경우가 가끔 있거든요. 그런 경우 때문에 대부분 소방관들이 그 불법 주정차 차량을 파괴하거나 이동 조치를 하는 것을 꺼려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미국이나 캐나다에선 화재 진압을 위해 주차된 차량의 유리를 깨는 것은 흔한 일. 아예 소방차로 승용차를 밀어버리는 경우도 있다. 화재를 막기 위해 벌어진 피해에 대해 소방관은 전혀 책임을 지지 않기 때문 전문가들은 불법 사례가 대형 참사의 한 원인이 되는 만큼 법의 엄격한 현실 적용과 함께 현지의 규제를 보완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다. 불법 사례에 대해서는 철저히 단속을 해줘야 되는 거죠. 제가 그 파리나 일본 같은 경우 보면 주차 위반을 할 엄두를 못 냅니다, 사람들이. 그리고 우리나라 규제가 외국에 비해서 이제 약한 편은 절대로 아니에요. 약한 편 아닌데 아까 말한 그 틈새가 있는 거예요. 참사를 빚은 제천의 스포츠센터처럼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다중시설에 대해선 건축 연도나 규모에 상관없이 외장재를 불연재로 사용하도록 해야 한다는 것. 2015년 이전에 설계되거나 시공됐던 건물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거냐. 그것도 상당히 많이 있는데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실제로 건축주가 마감재를 불연재료로 바꾼다든지 또는 그 건물 외측에다가 스프링클러, 뭐 우리가 트렌치라고 얘기하는데 트렌치 같은 것들을 설치하면 뭐 세제 혜택을 준다든지 또는 정부에서 지원금을 제공한다든지. 저층이라 하더라도 어떻게든 단열재를 불에 잘 타지 않는 단열재를 골라서 쓸 수 있도록 하고 특히 신축이 아니라 지금 지어져 있는 것들 중에서 천정 부분이 단열재가 가연성일 경우에 소급을 해서라도 재질을 바꿀 수 있는 그러한 그 좀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이미 만들어져 있는 법규를 잘 지키도록 홍보하고 점검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시스템은 저희 나라가 굉장히 잘 갖춰져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큰 문제는 시스템이 구축이 되어 있는데 그 시스템이 지속적으로 관리되고 그것이 시행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한 가지 예로 든다라면 이번에 비상구 같은 경우도 소방 검사 나갈 때 없습니다. 다들 다 만들어 놨죠. 비워놨죠.
그런데 그 이후에 관리가 안 되다 보니까 비상구가 없어지는 상황이 되는 거죠. 대전의 한 다중이용업소. 이곳은 1년에 2번 종합정밀 점검과 작동기능 점검을 해야 하는 곳으로 관할 소방서에선 대전시에 등록된 37개의 소방시설 관리업체 중 한 곳을 선정해서 위탁 관리하고 있다. 오늘은 소방서에서 특별 점검을 하는 날. 11월에서 2월 그 사이가 겨울철 화재안전 대책 기간입니다. 그 기간에 집중적으로 화재의 위험성이 많은 대상들이라든가 아니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그 기간 안에 그 기간을 정해서 항상 대책을 세워서 이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소방특별조사반은 대전의 각 소방서마다 2명씩 배치돼 있고 119 안전센터의 예비 인력도 활용한다. 소방시설이나 피난방화시설에 대해서 관계인이 유지 관리를 철저히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좀 중점적으로 점검하고요. 우선은 오늘 나와서 점검한 부분은 뒤에 보시면 수신기, 자동화재 탐지 설비라고 하죠. 그리고 피난방화시설의 방화 셔터, 그리고 비상조명 등, 그리고 휴대용 비상조명 등, 소화기, 옥내 소화전, 전반적으로 소방시설과 피난방화시설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점검을 했습니다. 대형 찜질방과 실내 골프장 등을 갖춘 이곳 역시 제천 화재 참사를 거울 삼아 안전사고에 대비하고 있다. 다중시설이니까 항상 이 소방 안전에 대비를 해야 되고, 특히 이 대피로만큼은 어떠한 일이 있어도 항상 개방해놓고 또 적치물이라든가 이런 것을 쌓아놓지 않고 대피할 수 있는 구조를 항상 확보해놓고 있죠. 현장에서 특히 중요하게 여기는 소방 시스템 중 하나는 바로 스프링클러. 스프링클러만큼은 정말 확실해요. 이게 화재가 발생되면은 거의 80%, 90% 스프링클러가 불을 끄게 돼 있거든요. 자동화가 돼가지고요. 그래서 그걸 많이 경험을 했고, 그래서 스프링클러만큼은 확실하게 자동화해놓고 언제든지 대비를 해놓고 있죠. 한국소방안전협회에 따르면 스프링클러를 설치할 경우 화재 시 사망 확률은 74%, 재산 피해는 최대 3분의 2까지 줄일 수 있다고 한다. 빠르고 손쉽게 작동되는 소화기 역시 효과적인 소방 설비. 대전 소방본부에선 소화기 무료 보급 사업을 확대할 예정이다. 쪽방촌, 원룸, 다세대, 소규모 아파트 등에는 소화기, 층별로 소화기 한 대, 그리고 각 방, 실별로 화재 감지기를 하나씩 반드시 설치하도록 법령을 규정을 했고, 저희 소방본부에서도 예산을 별도로 편성을 해서 기초생활 수급 가구라든가 아니면 차상위, 좀 어려운 계층에 무료로 또 보급을 하는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화재 발생 시 화재 진압 및 피해를 최소화하고 생명을 구할 수 있는 골든타임 5분. 그 5분이 지나면 화재 연소 확산 속도 및 피해 면적이 급격히 증가해 구조대원의 진입이 어려워지며 호흡곤란을 겪는 응급 환자는 뇌손상이 시작된다. 돈으로 환산할 수가 없는 그 통계적 가치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5분 안에 도착했을 때는 소화기 한 대로 집을 화재 진압을 할 수가 있는데, 한 10분에서 15분 정도 시간이 흘렀을 때에는 소방차 최소 5대 이상이 필요하거든요. 대전에서 일어나는 모든 사건이 접수되는 대전소방본부 119 상황실에선 골든타임을 지키기 위해 CCTV를 적극 활용하고 있다. 대전 스마트 도시 통합센터라는 곳하고 그 영상을 연계해서 쓰고 있습니다. 근데 그 영상이 대전에 총 한 5천여 개를 가지고 있는데요. 어떤 지점을 찍으면 그 주변에 있는 CCTV를 저희가 관제를 하기 때문에 상황이 어떤지, 그다음에 그 주변 여건 같은 거를 신속하게 파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신고가 접수되는 순간부터 소방차가 출동해 화재를 진압하는 동안 상황실에선 CCTV를 통해 모든 상황을 지켜보고 현장 대원들과 무전으로 계속 소통하며 정보를 제공하게 된다. 신고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그 현재 위치가 어디인지를 저희한테 정확히 전달을 해야 저희도 신속하게 도착을 할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버스 승강장 번호, 그다음에 두 번째는 전봇대에 보시면 그 숫자 이렇게 적혀 있는 걸 보신 적 있을 거예요. 은박지 같은 걸로 붙여 있는 거. 첫 번째 줄하고 두 번째 줄만 저희한테 알려주시면 정확한 위치를 알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이것저것 다 모르신다 하면
주변에 큰 건물, 아니면 간판 이름, 그것도 모르겠다고 하면 주변에 적혀 있는 아무 전화번호를 불러주시면 저희가 손쉽게 찾아갈 수가 있습니다. 현재 대전소방본부 산하의 구급차는 모두 32대. 구급대원은 236명으로 법정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한 실정. 구급차 한 대당 인원이 운전원 1명하고 응급처치 요원 2명에서 총 3명. 그래서 3교대로 하면 9명이 기준이거든요. 법정 기준이요. 2명 이상이 이제 처치가 같이 이제 보조로 이렇게 이루어지는 게 가장 효과적이고 좋은 방법이긴 한데 그렇게 되지 않아서 구급대원들이 모든 처치를 마치지 못한 채로 병원에 이송하는 경우도 때로는 있고 합니다. 지난해 7월엔 대전시 최초로 소방 헬기를 갖춘 119 특수구조단도 출범해 산불 화재 진압 등 10여 건의 출동에 나섰다. 항공기를 이용해서 산불 화재를 할 때 이제 지상대가 진입하기 어려운 산불의 중심 지점을 먼저 진입하여서 그곳에다가 물을 내려서 먼저 불을 끌 수 있게 하고요. 그리고 고층 건물의 화재에서 인명구조를 할 때 옥상 같은 데 인명구조에 피해가 있을 때 저희가 손쉽게 접근할 수 있어 인명 피해를 최소화시킬 수 있습니다. 충남도에서 겨울철 화재가 집중된 지역은 천안과 아산. 지난 5년간 두 지역에서 발생한 화재는 4,080건으로 충남도 전체 화재 사고의 28%를 차지했다. 충남소방본부는 지난해 12월 광역 긴급 대응 전문 조직인 119 광역기동단을 아산 송악지역대에 전진 배치했다. 119 광역기동단 기동대는 2015년 1월 달에 발대식을 했습니다. 일선 구주대에서 대응하기 힘든 자체를 우리가 이제 지원을 해주는 부서입니다. 우리 집은 괜찮겠지, 나는 괜찮겠지, 설마주의가 많이 이렇게 화재라든가 이런 안전사고를 부르는 것 같습니다. 전문가들은 시민들의 안전 불감증을 없애고 적절한 대처 방안을 습득하기 위해서는 체험 교육이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화재 안전에 대해서 기본적인 어떤 교육을 통해서 이제 위험성, 그 다음에 이제 화재가 발생했을 때 정말 어떻게 초기 행동을 해야 되는가 이런 거에 대한 어떤 교육, 대국민 홍보 교육. 또 실질적으로 알고만 있어서는 안 되고 어떤 체험을 통해서 이렇게 국민들이 그런 대응 능력을 키우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2014년에 개관한 대전시 119 시민안전체험센터. 시민 여러분들의 만족도가 굉장히 좋습니다. 평상시 재난에 대한 경험이 없고 학습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재난에 맞닥뜨리게 되면은 나도 모르게 흥분하게 되고 당황하게 되거든요. 근데 이런 간접 체험을 통해 가지고 재난 발생 시 대처 요령을 체득할 수 있기 때문에 이곳에선 각종 재난에 대한 다양한 대처 요령을 습득할 수 있다. 평소에는 그냥 이제 노래방, 영화관 가면 그냥 그거의 상황에만 그냥 노래방 가면 노래를 부른다든지 아니면 영화관이면 이제 영화만 보는 것에 집중을 했는데 오늘같이 이렇게 노래방도 이제 옆에 이제 저런 수신벨이 있다는 것도 오늘 제대로 알았고 또 이렇게 손전등이 항상 비치되어 있다는 거 오늘 알아가지고 항상 이제 앞으로는 이제 그런 곳을 갈 때 항상 그런 게 잘 비치되어 있는지 먼저 확인하고 이제 항상 그리고 이제 그런 주위의 상황에 귀 기울이면서 행동할 것 같습니다. 저는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되게 꾸준히 꼭 받아야 된다고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저 이런 거 처음 해봤거든요. 그래서 꼭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어려서부터 안전에 대해서 체득이 된다면은 그 아이가 커가면서 조금 더 안전에 대해서 유의를 하고 우리 사회가 안전 문화가 널리 전파되리라고 생각합니다. 19년 동안 소방대원으로 현장에서 뛰었던 박영석 교수는 소방관들의 훈련도 실제 상황처럼 이루어져야 한다고 제안한다. 미국 소방관들 같은 경우에는 그냥 어떤 프로그램에 의해서 시뮬레이션을 하는 게 아니고 실제 시뮬레이션을 합니다. 이 컨테이너 박스에 실제 불을 붙이고요. 그리고 그 상태에서 온도별로 따라서 화재 진압이라든지 대처하는 훈련들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저희 나라에서는 그게 좀 불가능하죠. 왜냐하면 막대한 비용과 그리고 기관이 있어야 되니까요. 그래서 저는 첫 번째가 이제 지금 시행하고 있는 가상 시뮬레이션, 두 번째가 실제 시뮬레이션을 해서 훈련을 한다고 하면 도움이 많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꼭 그 대형 사고가 터지고 나서 그때만 이제 좀 관심을 많이 가졌다가 또 평소에는 이런 안전에 대해서 소홀해지는 것이 뭐 개인도 그렇고 기관도 그렇고 다 마찬가지거든요. 근데 이런 안전사고가 발생했을 때 그 인명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정말로 평소에 또 어렸을 때부터 이런 그 안전 교육 또 안전 의식을 갖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